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주역 강독입니다. 지난 영상의 소축배 복습을 해보자면 도는 길목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머리를 극적거리는 것. 이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은 축이라는 글자입니다. 축이라는 글자는 글자 자체가 바로 누에를 쳐서 고치가 된 누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짐승을 치는 것까지 넓어져서 쓰이게 된 겁니다. 축이라는 글자는 누에를 치는 것인데 우리가 쓰는 가축이라는 글자는 축입니다. 하지만 좌변의 견이 생략되어 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축할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고대에 있어서 돈 벌 수 있는 경제의 중심은 누에치기에서 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역에 있어 경제적 중심입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중심을 있었던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쉽고 간단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역 해석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부라는 글자와 유라는 글자입니다. 부는 노예부의 원형 글자인데 이 글자를 믿음이나 미쁘다로 번역하고 있으며 유는 바소의 글자로 해석하고 있어요. 부라는 글자가 주역에 쓰여진 순서로 보자면 5번째 괴인수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역 정의에서 공영달의 소의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작, 대야 물초몽치, 대양이성, 무신즉불립, 소대유시냐, 고운수유부, 언수지휘체, 유유시냐. 수는 기다림이다. 물건이 처음에는 어린이, 길러줌을 기다린 뒤에 이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즉 서지 못하는 것이니 소위 기다리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잇따라 한 것이니 수는 채가 오직 믿음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위 공영달의 해석은 서괴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역괴의 순서에 입각해서 수괴 이전의 괴가 몽괴이기 때문에 몽은 어린이 길러줌을 기다린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라는 글자를 한 아이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고 설문의 자에는 알이 부화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일설의 신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불안즉 부야 종조자일월시냐. 서중서의 갑골문자전에 보면 부는 포로를 뜻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부의 원형 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대 이후의 글자의 모양을 보고 그 뜻으로 아이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나 알이 부화하는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을 신이라는 뜻이 생긴 겁니다. 부라는 글자가 신이란 의미로 쓰이게 되자 부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본래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시대 이전에는 분명하게 부라는 글자는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를 뜻하는 글자로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 백성은 대부분 전쟁으로 잡혀서 온 포로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으로 되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주역 소축괴입니다. 소축괴는 괴명 자체가 적게 모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명칭입니다. 소축괴의 전반적인 내용이 유부라는 단어 이외에 모인다 혹은 모였다고 볼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 없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오직 소축괴 구호의 문장입니다. 부호, 유부려녀, 부이기린. 백성들은 매여 있으니 이웃나라로서는 부유하다. 부부가 반목하거나 먹구름이 잔뜩 끼었고 비가 내리는 모습에서 소축 즉 적게 모였다는 의미 자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유부라는 단어가 노예나 포로를 뜻하고 있지만 고대에는 대부분 일반 백성들은 노예나 포로였기 때문에 이들이 주된 백성이었을 것으로 쉽게 유추될 수 있어요. 주역에 쓰여진 유부라는 단어는 일반 백성을 뜻하는 글자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주역에서 일반 백성을 뜻하는 글자나 문장이 없다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면 점을 치고 점괘에 대한 내용이나 의미는 전적으로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것인데 백성을 뜻하는 글자나 문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각을 해본다면 더더욱 유부라는 단어가 백성을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으로 유라는 글자는 주역에서 바소라는 의미로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유는 고치거나 바꾸려는 행위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유는 수의 원형 글자입니다. 유를 바소로 자꾸 해석하자 본래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서 수라는 글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유는 문장에 있어서 일정한 법칙성이 있습니다. 유는 무자와 함께 할 때는
무율이 로스이고 유자와 함께 할 때는 유효왕으로 쓰입니다. 유는 주역에서 반드시 무와 유가 연동되어 쓰이지만 예외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교의 유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유기, 무유수, 재중괴, 정길. 트집 잡지 않고 끝내면 갖가지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으니 점은 길하다고 한다. 여기서는 유일하게 리 대신에 마침내를 뜻하는 수가 쓰입니다. 가인이란 것이 집사람을 뜻하며 아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집사람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고치려고 들지 않는다면 좋은 음식 얻어 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남편에게 잔소리 하지 않아야 좋은 음식이 될 만한 것들을 일을 하거나 사냥을 해서 장만하여 들고 오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여기에 있어요. 수는 리자와 비슷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수는 리 즉 이로움이라는 것보다 실천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움의 결정적인 문제로 그 상태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고치거나 바꾸는 것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유효에는 가랑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연동되어 쓰입니다. 유효왕. 고치거나 바꾸러가는 행동이 불가하기도 하고 이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효왕의 행동으로 이로울 수도 있고 작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롭지 않을 수도 있고 고치거나 바꾸러가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치려거나 바꾸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이익이 될 수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는 행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보다 이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에는 반드시 이롭다는 글자 리자가 연동되어 쓰입니다. 무유리. 유라는 글자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오래된 문헌인 시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경 보전에 서지계의 유계유지. 기장이 무성이 우거졌다. 잘 자랐고 잘 익었다. 시경 생민에 리제무미는 유계유지 재진재숙 재생제육 시유후직.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제의 발자국을 밟고 느끼게 되어 바르게 어우러져 바르게 맺어줘. 두렵고 삼가서 낳고 기르니 이가 바로 후직이다. 시경에서 쓰여진 유는 바르다, 좋다, 잘하다 등으로 읽을 수 있어요. 주역에서 유자 역시 이러한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유는 고치다, 털어내다, 고쳐서 바르게 하다, 좋게 되다 등으로 본래 글자가 지닌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경을 번역한다는 건 주역에 비하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역 해석은 거저 먹기입니다. 유자를 바로잡아 고치다, 바로잡다, 고치다 등으로 풀이하기까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저는 이에 대한 많은 사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위에서 거론된 부자와 유자 두 글자 이외에 더 있으나 나머지 글자들은 글자의 뜻을 조금만 궁구해보면 알 수 있어요. 주역은 시빅이라는 역전을 벌이면 쉽게 해석될 수 있는 글입니다. 세상의 일을 음양논리 흑백논리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겁니다. 그러니 주역에서 음양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요. 고대라고 해서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 어찌 음양이라는 단순한 심볼을 가지고 주역으로 썼다고 생각하는 이처럼 어리석고 유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아요.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요. 고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도 복잡하고 여론도 중시하고 백성들 눈치를 봤어요. 오히려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역은 이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